일부 고려의 장수로 태어나다. 1335년 함경도의 넓은 평야. 끝없는 바람이 불어오는 초원 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계. 훗날 조선의 태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성계의 집안은 대대로 무관 집안이었습니다. 조부 이한사는 원나라와 고려 국경을 지킨 장수였고 아버지 이자춘 역시 변방에서 군사를 이끌던 무장이었죠. 즉 활과 말은 이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피처럼 물려받아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성계는 또래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나무 칼로 놀 때 그는 말 한 장 위에서 화살을 쏘았고 친구들이 관역을 겨누면 그는 하늘의 새를 겨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화살은 매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매화살.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성계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하늘 위로 매 한 마리가 힘차게 날아오르자 성계는 숨을 고르고 활을 당겼습니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매의 날개를 꿰뚫었고 매는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노승이 있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차 저 아이는 나라를 바꿀 기운을 지녔구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사람들은 이미 이성계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2부 왜구와 홍건적을 무찌르다. 14세기 고려 말 나라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원나라가 쇠퇴하고 새롭게 명나라가 떠올랐고 중국 대륙에서는 홍건적이 들불처럼 일어나 고려를 침범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가 창궐하며 백성들의 삶을 짓밟았죠. 고려 조정은 전쟁마다 무능했고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바로 이때 젊은 장수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1370년대 왜구 수천 명이 전라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치고 관군은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기병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군마가 땅을 울리자 왜구는 놀라 도망쳤습니다. 그를 따르던 병사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장수 이성계가 오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건적이 고려 땅에 들이닥쳤을 때도 이성계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의 전술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기습, 매복 그리고 활. 그의 화살은 항상 적장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어느 날 왜구의 배 수십 척이 강을 따라 달아나자 성계는 강가에서 화살을 쏘아 돛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배는 바람을 잃고 뒤엉켜 서로 부딪혔고 결국 몰살당했죠. 전설일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느낀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구원자였고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3부 위화도 회군 역사의 대반전. 1388년 고려 조정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새로 일어난 명나라가 압록강 동쪽 땅을 내놓으라 요구했기 때문이죠. 권신 최영은 요동정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려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병사들과 회의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면 백성은 굶주리고 이겨도 얻을 것이 없다. 싸우지 않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그는 운명의 결정을 내립니다.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향한 것이죠. 역사에 길이 남은 위화도 회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뒤집은 대사건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군사들이 머뭇거리자 아들 방원이 외쳤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백성을 살리려면 돌아가야 한다.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따랐습니다. 이성계는 더 이상 고려의 장수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부 조선 건국과 정도전. 회군 이후 고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은 폐위되고 권력은 공중에 붕 뜬 듯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성계 곁에 정도전이라는 천재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은 끝내 고통 속에 죽을 것입니다.
유교의 도로 새 나라를 세우십시오. 이성계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본래 충신이었고 고려를 배반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1392년 고려가 막을 내리고 조선이 태어났습니다. 태조 이성계, 조선의 초대 국왕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토지를 재분배하고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휼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하는 존재라는 그의 신념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라가 언제나 순탄할 수는 없었습니다. 5부 왕자의 난 피로 얼룩진 왕좌. 태조에게는 8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궁 강씨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장자인 이방원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제치고 어린 동생이 왕위를 잇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398년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밤이 찾아옵니다. 이방원은 군사를 일으켜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정도전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세자 방석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날의 비명을 궁궐의 피바람이라 불렀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장본인이 단 하룻밤에 사라졌고 태조는 충격 속에서 무너져갔습니다. 6부 태조의 말년과 평가. 왕자의 난 이후 태조는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의지가 없었습니다. 1399년 그는 왕위를 내놓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함경도에서 여생을 보내며 사냥과 불교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영웅에서 조선의 창업자가 된 인물입니다. 활과 말로 나라를 지켰고 결단으로 왕조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의 초석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웅이었으나 가족의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왕. 결국 그는 결단의 사나이이자 비극의 아버지로 기억됩니다. 에필로그. 태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은 언제나 옳은가? 새 나라를 세우는 용기 뒤에는 무엇이 남는가? 그의 활끝에서 회군의 걸음에서 왕좌의 눈물에서 우리는 오늘도 지도자의 무게와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낍니다.